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어제 방송하고 싶었지만 어제는 도저히 힘이 안 나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피의 천주 배당금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너무 쓰고 싶었는데 전쟁통에 배당이라는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의견들과 같이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시장이 빠져서 사실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그 틀에 박힌 얘기 말고도 좀 더 저는 이제 제도권에 있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좀 더 신박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거는 없어요. 이제 여러 가지 카더라가 있기는 한데 이제 일본 분들도 친한 분들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건 사실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 순위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구조인데 일본은 다른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숫자로서 미국채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사실상 이 제로금리 수준에서 돈을 빌렸던 것을 이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이제 싫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의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니까 이 청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본이 자금을 회수한다라는 게 공포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규모가 얼마길래 그렇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뭐 4경 정도라고 합니다. 뭐 감이 전혀 안 와요. 4경 정도라고 하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이제 투자 규모가 이제 매우 크다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채를 보유하는 숫자만으로 봐서도 이제 엄청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규모가 이제 비교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 시장의 4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FX 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전 세계적인 비중은 일본 니케이도 결코 작지 않거든요. 이제 그 주식 시장의 4배. 사실은 여기까지 보면 약간 좀 크다라는 그런 개념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 이제 일본이 차지하는 이제 비중이 4월달 기준으로긴 한데 미국채를 보유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자금들이 앞으로 회수될 거다라는 그 공포감이 국내 시장에서는 어제 뭐 거의 10% 가까이 뺐던 모습. 일단 밤 사이에 최근에 이런 장을 본 적이 잘 없는데 24년도 1월부터 24년도 지금 7월 말 8월 초인데 나스닥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거의 되돌려 놓은 수준까지도 시장이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재밌는 부분이 하나가 이 옵션 대박이었습니다. 이제 커버드콜 우리는 커버드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제 방송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자 풋옵션은 이렇게 대박이 한 번씩은 날 수 있어요. 근데 뭐 어떤 대박이 전장이 터지거나 뭐 쌍둥이 빌딩이 터지거나 하면 이렇게 풋옵션은 대박이 날 수 있는데 콜옵션은 급등하면서 대박이 나거나 10%씩 오르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자 커버드콜은 그래서 반대로 콜 매도 포지션만 있고 이제 풋 매도 포지션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0.01이 25만 원짜리거든요. 여기 한 단위가 0.01, 0.02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25만 원 단위예요. 선물 옵션의 기본 승수인데 곱하기 레버리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0.01이면 극 외가격. 우리가 말씀 많이 하시는 OTM입니다. OTM. OTM을 2%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2% 정도 수익을 보게 만든다라는 건데 이건 27,900%였어요. 어저께. 27,900%. 그러니까 2,500원짜리가 11.20까지 올랐으니까 25만 원 곱하게 되면 280만 원이었다. 천 계약을 250만 원 주고 그냥 장이 빠질 것 같으니까 한번 사볼까? 없는 돈 셈 치고 했는데 28억이 된 거죠. 자, 물론 오늘은 이게 한 반 정도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한 14억 정도 대박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맛에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수를 하는 거예요. 250만 원을 투입하고 이게 오롯이 이제 풋옵션의 매도자 프리미엄이 원래는 되는 건데 이제 대박이 터졌기 때문에 이 돈을 물어줘야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주식도 보유하고 있고 빠지는 거에 대한 어떤 뭐 안전 장치가 있겠지만 자, 이게 반대로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커버드 콜 옵션을 매도하면서 주식을 들고 있으면 여기 대박이 쪽박을 차더라도 주식을 들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대박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상쇄하면서 이렇게 상방이 제한되는 구조인 건데 콜옵션 매도가 아닌 풋옵션 매도였을 경우에는 그대로 두드려 맞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은 일본 엔화가 약간은 좀 그래도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어제 상승폭에는 하락폭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반등세를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고 대략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지의 커버드 콜을 한번 보시면 이제 빅테크 들어가 있는 에이스 빅테크는 8%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제 10% 빠졌었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또 반대로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 전에는 4,700원 수준이었는데 하락폭은 4,600원 수준이니까 사실상 리츠는 이제 크게 금리에 아니 뭐 시장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안 빠졌던 것들은 앞으로 호재 뉴스가 나왔을 때 더 많이 오를 수 있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타미 7 같은 경우에도 1185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올랐던 만 뭐 700원, 500원에 비치지는 못하지만 당연히 커버드 콜 특성상 하락폭이 제한되면서 어제도 2.36%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S&P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빠지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얘는 배당 귀족이거든요. 배당 귀족은 아주 편안한 모습입니다. 뭐 하락폭이 시작되기 전에도 7, 800원이었고요. 어제도 500원, 600원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배당 귀족 25년 동안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은 사실상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배당을 조합함에 있어서 안정적인 자산을 구성할 때는 배당 귀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나스닥이 들어가 있으면 비슷한 비율만큼 배당 귀족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피가 주인공이니까 앞에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 제피는 2.55% 하락했어요. 사실은 제피도 분산 투자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밀리지 않았던 어제 하루였고요. 그다음에 슈드도 2.3% 정도면은 어제 나스닥 빠진 거에 비하면은 S&P나 나스닥 빠진 거에 비하면 뭐 편안한 흐름을 보였다. 사실은 이럴 때 배당주들은 담아야 된다라고 제가 어저께 KB금융이나 기업은행 같은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배당주는 하락하면은 무조건 기회입니다. 이건 또 기회예요, 사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보시면 어제 배당주들 미국 배당 관련된 배당주들은 1, 2% 정도 하락했고 많으면 3%. 근데 초단기 S&P 옵션은 배당은 아니지만 어떤 여기 껴 들어가 있네요. 3% 빠졌고 나머지는 1, 2%의 아주 편안한 모습을 보였고요. 테크 들어간 거, AI 들어간 거, 나스닥 들어간 거, 위클리 코스피 들어간 거는 8%, 10%, 9%가 빠지면서 하락폭이 매우 컸지만 반대로 상승폭도 매우 컸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실 때 단기 투자하실 때를 확실하게 구분해 놓고 어떤 것이 옳은지를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한 살짝 광고 이렇게 이런 배당 포트폴리오를 조합한 게 여기 책 안에 있으니까 더보기 누르셔서 한번 구경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하나는 공개를 해놨어요. 자, 제피입니다. 어제 배당금이 입금이 됐는데요. 뭐 작으면 작고 많다면 많은데 주식시장 빠지는 거 생각하고 뭐 추가적으로 더 담을 거 생각하면은 뭐 크게 신경이 안 쓰이는 구조입니다. 자, 배당 선언일이 이제 8월 배당 선언일이 8월 1일, 그 다음에 이제 돈 실제로 지급된 게 8월 5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루 지나고 어제 입금이 됐어요. 지금 한 주당 0.29달러입니다. 배당은 여러분 제피예요. 배당은 이제 월별로 지급이 되고 한 주당 0.29인데 전 천주 있거든요. 그러면 세후에 247.55입니다. 그리고 세전으로는 한 원화로 한 40만 원 가까이 되고 세금을 15% 떼다 보니까 34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괜찮죠. 근데 실제로 주식이 빠지거나 이게 배당률로는 7.33%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면서 7% 이상 받기가 생각보다가 아니라 그냥 어렵죠. 그러니까 제피는 정말 하나만 내가 선택하셔야 되겠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진짜 하나만 해야 되겠다 하시면 슈드나 제피를 가는 건데 제피가 좀 더 배당률이 높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성향에서는 슈드는 거의 한 10년 이상을 보고 가야 되고 제피는 1, 2년, 3년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보시면 포트폴리오가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냥 철저하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테크나 그다음에 의료나 산업이나 금융이나 소비 방어제, 그다음에 뭐 경기 순환제 아주 철저하게 2% 이내로 분산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뭐 1점 많아봐야 1.64, 그다음에 1.62, 1.61 이러다 보니까 뭐 한 두 개에 크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나 테크 비중 높은 것들은 뭐 테크 5개 해가지고 70%막 이러잖아요. 아무튼 프로그레시브랑 트레인 테크놀로지스가 있는데 제가 두 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피의 대표적인 이제 포트입니다. 제일 많은 거 그다음에 하나 더 프로그레시브는 보험하는 회사예요. 자동차 보험하는 회사인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제피는요. 뭐 따로 인덱스도 없어요. 본인들만의 피킹, 그다음에 본인들만의 옵션 매도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매출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프로그레시브, 그다음에 배당 히스토리도 꾸준하게 0.1달러씩 주다가 한 번 또 배당이 잘 나오는 때가 있었고 이렇게 배당을 안정적으로 주는데 얘는 배당주는 아니고 커버드 콜을 섞어서 커버드 콜에 대한 이익을 바탕으로 배당 가능 이익을 바탕으로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에 꾸준하게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 배당 성장은 1년밖에 안 됐지만 배당 연속 지급으로는 평균적으로 11년 정도 되는데 얘는 14년 동안 배당이 꾸준하게 증가했다. 지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이익도 주당순이익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종목이 가장 상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그레시브 보험 트레인 테크놀로지스. 이거 뭐 하는 회사더라? 이거 까먹었네. 트레인 테크놀로지스. 까먹었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자,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고 EPS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찝찝한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배당 제가 지금 시나리오가 없어가지고 자, 배당 수익률은 뭐 그러니까 배당주가 아니다 보니까 뭐 배당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는 한데 배당 수익률 자체는 뭐 1%, 1.6%이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계속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시세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종목을 잘 피킹해서 커버드 콜에도 수익이 나고 얘도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로서 아주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다른 분들도 좀 공유하실 수 있게. 이제 그다음에 슈드인데요. 슈드도 여러분들 뭐 메리트가 있어요. 장도 어제 뭐 아주 그 전쟁통이었지만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배당 수익률은 지금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3.5%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얘는 기술주를 거의 뭐 배제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금융주랑 헬스케어 그다음에 경기 소비 방어주 그다음에 산업주 에너지 이렇게 있는데 배당 아니 이제 분배율이 높은 것들이 이렇게 상위에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트렌드를 완전히 투자의 성향들을 바꾸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금융주랑 이 보험주 경기 소비재는 경기가 지금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파월과 해리스의 뭐 어떤 그런 관계, 그다음에 전쟁통인 이스라엘과 이란, 그다음에 뭐 지금 엔화의 청산,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경기를 낙관적으로 볼 수밖에 많은 힘들고 불확실성이 짙은 상황에서는 뭐 한 방향으로 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합권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서는 경기 소비재랑 경기 방어주 성격들이 아무래도 주가를 좀 이끌어갈 가능성이 커서 우리나라도 금융주, 우리나라는 사실 뭐 헬스케어는 좀 약간 약한 부분들이 있고 금융은 워낙 세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제 기업은행 같은 거 그다음에 화장품 중에서 배당을 많이 늘릴 수 있는 HK 이노엔도 제 VIP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슈드의 탑 홀딩스는 로키드 마틴과 에브비 그다음에 블랙록 암젠 이렇게 바이오주와 자산운용 들어가 있는데 홈디포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목 말고 로키드 마틴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해리스가 되던 그다음에 트럼프가 되던 이 미국의 대표적인 방위 산업주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배당 성향도 좋고 배당 수익률도 좋고 배당 연속성도 좋고 거의 A 등급 이상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로키드 마틴입니다. 보시면 2.3%밖에 배당이 되진 않지만 사실상 5년 동안 배당 성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1년 동안 배당이 증가했던 거, 그다음에 배당 한 주당 3.15나 줍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 자체나 뭐 여러 가지 성장세도 좋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배당금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배당금 증가, 배당금 연속적인 측면에서는 A 등급을 이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로키드 마틴이 슈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나스닥으로 쇼부를 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런 종목들로 꾸준하게 주수를 모아간다라는 거. 저는 이제 배당 받으면 또 주수를 모아갈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배당 투자의 재미를 좀 간접적으로나마 여러분도 월에 40만 원 정도 주면 좋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책도 좀 보시면서 뭐 아이디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보기 여기 있거든요. 더보기 누르시면은 여기 나옵니다. 책 속에 링크가 보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 시장이 힘들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궁금하신 거 같이 공유하실 수 있도록 댓글 달아주시고 저도 많이 지치지 않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